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로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이인혜 기자가 이 촛불 집회 참여하느라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했었는데요. 예, 오래간만에 오늘 제 곁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기 걸렸네. 네, 지금 감기에 걸렸다가 이제 낫고 있는 중이고요. 한 2주간은 제가 계속 11월 달부터 민주당 그 집회에 나갔었는데, 이제 12월 달에 그 비상계엄, 말도 안 되는 네. 그 불법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제 가결을 바라는 그 집회들, 토요일마다 이제 여의도 나가서 집회 가서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기자님한테 그때 연락을 드리려고 네. 전화도 걸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페이스톡도 거기서 하려고 현장에서 했는데, 좀 해보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한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 와가지고 그래요? 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현장 가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더라고.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고.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됐구나. 네. 그러니까 듣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 통신이 이 전파를 좀 적게 잡아먹는데요. 네. 데이터 통신에 비해서. 그래서 원활한 음성 통신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통신 다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딱히 유달리 힘들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래서 전화도 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도 안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때 그 가결 처음에 안 됐을 때 투표 안 돼 이제 불참을 했었을 때 국힘에서 불참을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분노를 제가 꼭 들려드리려고 전화 연결을 꼭 하고 싶었는데 안 됐고, 그 다음 이제 가결됐을 때도 그 가결된 이후에 흘러나오던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는 진짜 잊을 수 없는데, 그것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네. 아무것도. 저도 이제 그 가결되는 탄핵이 가결되는 그때는 저도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 나더라고요. 네. 억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맞아요. 그래서 참 기뻐했었는데 그 다행스러운 거는 현장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특히 참 우리 그 20, 30대 여성들이 정말 열정적이더만요.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그 추운 날씨에. 진짜 다들 그 응원봉 정말 가보로 모셔놓는 거거든요. 그 정도였어. 가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돌들 좋아하는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응원봉 하나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들고 나와서 그렇게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국힘 해체를 외치고 그랬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낸 것이거든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지만 근데 일단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그 응원봉이. 원래는 구하기가 쉬웠었어요. 근데 이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나 그거 들고 나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매하느라고 못 구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사실 이제 그냥 탄핵이 그냥 가결이 된 것뿐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헌재가 남아 있는 거고. 참 그게 지금 힘들어요. 안 그래도 깝깝하고. 지금 매번 이제 넘어야 되는 산들이 많다 보니까.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대통령 관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열받고. 네.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그 밑에 있던 그 쫄병 놈들이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되는 길목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열받죠. 아직까지 내란이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실망하거나 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되거든요. 저희 2030 그 청년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굴의 의지. 저희 청년들은 진짜 치열한 생존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겪으면서 엄청난 그 투쟁력과 실천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탄핵 정국 때까지는 저희 청년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그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
그 내란 수계와 그러니까 얘들은 시간 끌면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심지어는 젊은 애들이 얼마나 하겠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586 몇 명들만 남아가지고 할 거야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끌겠다 이런 네. 계산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길어지면은 지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절대로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참, 전 제일 그 걱정됐던 게 계엄령 터지는 그날 밤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총을 쏠 수도 있겠구나 쟤들이. 그리고 이제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의외로 군인들이 헐렁하대. 그러니까요. 별로 의지가 없었어. 경찰들도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경찰은 좀 편차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갔을 경찰이 때는 별로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봤는데 국회 뒤쪽에 그 국회 어린이집 있는 쪽에 배치됐던 경찰들은 담 넘어가는데도 번쩍만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도 보면은 의정회관 쪽하고 정문 쪽에 네.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도 좀 봐줘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러고 되게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이러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약간 태업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수소 충전소에 있던 경찰들은 또 달랐대. 거기가 조금 안 네. 그래도 세긴 셌다고 하더라고요. 수소 충전소에서 저쪽에 이제 영등포 쪽, 서울 이교 쪽, 이쪽에는 또 얘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온도차가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상황에 참 맞물려서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로. 자, 빨리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요즘 윤석열 집 관련한 보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교는 무속인 것 같아, 요즘. 대한민국에 네. 무속인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무속인들이 저렇게 잘 나갔어? 나도 그럼 신 한번 받아봐. 진짜 뭐 어디 가서 진짜 뭐 무슨 신이라도 뭐 집신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였어요. 계속 나오죠 요즘에.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계속 무속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그 계엄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이 무속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뭐 보살이라며. 보살이래. 아기보살. 네, 진짜, 아기보살, 네. 아기보살인지 장군보살인지 뭐 난 장군보살쯤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아기보살이 돼? 예, 안산의 네. 아기보살님. 네, 아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4명의 무속인들 해서 네, 건진, 잡아봤습니다. 천공, 명태균, 노상원, 윤석열 정권의 무속인 F4? F4라니 뭐야? F4는 이제 욕설 FU 네. 포요. 잘생긴 그 F4 말고요. 플라워가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한번 안 좋은 F4. 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법규가 중요하신 분. 네. 법규 4명. 네네네. 그래서 건진, 천공, 명태균, 노상원, 윤석열 정권의 네. 무속인 법규넷. 예. 네. 그래서 F4.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간 있었던 그 무속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총망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정말 저는 충격이었던 게, 별을 3개, 4개, 뭐 2개, 3개를 다룬 장군인데, 네. 알고 봤더니 무속인이더라. 네. 문제는 이 사람이 군에 현역으로 있을 때도 이 점을 좀 보고 다녔다며. 와, 놀랬어요. 원래 그런 명리학이나 이런 쪽에 꽤나 관심을 두고 있었대요. 근데 명리학하고 무속하고는 또 다른데.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사람이 육사 41기 수석 입학자라며요. 와, 네. 어처구니가 없더만요. 근데 이 사람이, 안산 아가보살님이시죠. 예, 안산 아가보살님. 야, 네.
이 안산 아가보살님이 그러면은 젖병이나 좀 물고 계실 것이지 쿠데타를 일으켰더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그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김용현하고 근무를 하면서 35년 정도 연을 두고 있었고 야, 김용현이 굉장히 예뻐했대요. 허허. 정리를 잘한다 그래서. 정리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거를 아. 썼을 때 문서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한다. 그래서 음. 굉장히 예뻐했고 이 사람도 권력욕, 출세욕 이런 것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았대요. 군대 내에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용현이 나중에 그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로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 과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끌고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와주고 하다 보니까 김용현의 충심을 보이고 야, 진짜 얘도 그래 결국에는 그 동네 쪽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회하고 비슷한 그런 끈끈한 네. 근무연이 있었던 사람이네요. 네, 네, 이 네. 노상원이라는 사람. 김용현은 엄청 충심 있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쁨을 받았고. 군대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군대에 한번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3, 4년씩 있고, 그러니까 특히 간부들, 장교들 같은 경우에 육해공군의 그 특히 이제 육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자기 병과들 안에서. 특히 이 사람이 정보병과인가 그럴 네, 텐데 맞아요. 정보병과가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육사 출신이니 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평판이 안 좋기가 어려워. 아니 나만 허물이 있냐고, 니는 없냐고. 그래서 그렇게 허물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서로 평판 안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평판이 안 좋았다는 거는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은 그 여인역 방첩사령관이 김용현한테 노상원은 뜯어말릴 정도였대요. 아, 노상원은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아. 할 정도였대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대요. 야, 방첩 진짜 그 쿠데타 그 세력 여인형이 네. 세력 안에서도 네. 그 정도였구나. 노상원은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선을 그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군 현역에 있을 때 생각나요. 저는 이제 정보병과가 아니라 정훈병과였는데 육군의 정훈 장교가 소위부터 대령까지 다 합쳐서 612명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 아는 거지. 소위들 빼고 나면은 소위들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한 400명 정도가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지낸 사람인 게.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3명의 예의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근무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3명 중에 2명이랑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 가서는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가끔씩 그 사람들 성깔 부리는데 미치겠대. 예. 근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600명밖에 안 되는 정훈 장교들 속에서 딱 3명 골라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근무하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였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군내 평판이 안 좋았다는 얘기 들을 때 저는 그 얘기가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불명예 전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뭐 한간의 얘기로는 사실 성폭행인데 이게 군에서 줄여가지고 그냥 성추행이라고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발찌를 찼네 안 찼네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명예죄대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실형이 나왔더라고요. 네. 실형이 강제 추행해가지고 실형 잘 안 나와요. 그거는 너무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맨날 쓰다 보면 강제 추행에서 집행유예가 최고형이에요. 집행유예도 보면은 몇 달에 몇 년, 그러니까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실형이 1년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추행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강제추행이라고 돼 있지만 그 이상일 가능성,
솔직히 배제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서 그렇게 또 날렸다며요. 활동도 했고요.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 김용현 당시 김용현이 일단 활동을 하고 있었고 비공개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 군의 그 드론 사업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반 드론하고 그다음 중국제 드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찰 나가거나 이렇게 썼을 때 한국군인 거 들키니까 중국제로 일부러 쓴다 하더라고요. 그 중국제 거 드론을 뭐 사고 팔고 하는데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이제 후속 취재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드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원래 군 장비는 중국제 안 써요. 큰일 나요. 그거 저기 그 군 장비는 원래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외 수입되어 오는 경우에도 승인이 다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도 중국제가 승인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국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중국제 드론을 썼다. 그 개소리지. 누가 그걸 믿어요? 아니 그거는요.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정보사령부에서 활동하는 정보원들 같은 경우는 북한 군복 입고 뛰는 애들도 있어요. HID 애들.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변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기밀리에 사지 누가 대놓고 저렇게 삽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근데 계속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노상원을 지금도 감싸도는 군 내 핵심 인사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로 보여지네요. 네.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임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오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를 알고 있냐라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들을 보게 되면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김용현이 지금 제일 권력의 중추 그렇죠.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알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용현이 내란 계획을 큰 틀을 짜면 이 사람이 세부 계획을 짰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인원 동원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내란 수계의 오른팔 왼팔. 그렇죠.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했던 걸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은 또 잘해요. 좋은 일은 잘 못해 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일 잘한다 하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직접 만나보잖아요. 좋은 일은 잘 못해요. 나쁜 일만 잘해. 내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실제로. 내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하면서도 꽤 많이 봤어.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기필코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쓰면 노조하고는 아예 척을 지는 겁니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을 쓰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쁘대 하는지 일이 이쁘대. 왜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쓴대. 내가 방금 그래서 우리 네. 이인혜 기자가 한 얘기 중에서 보고서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쓴다. 네. 그래서 이쁨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누가 한 사람이 탁 떠오르더라고. 네. 근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만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네. 아기보살? 네. 네, 아기보살님이셨다고요? 와, 네.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은 현판이 떼져 있어요. 이 아기보살이라고 하는 데가 예. 떼져 있는데 안산시 본호동에 있는 곳이고요. 롯데리아 근처에 있는 데죠, 여기가? 네,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기보살이 근데 이제 여기에 여성 동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성 동업자가 아기보살이고 그냥 이 사람은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노상원이 실제로 아기보살을 행세를 했다. 그래서 아기 목소리를 내고 막 그랬다. 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름 끼쳐. 네,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두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무속인들 등장한 유튜브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애기 목소리 내면서 네. 애기 말투 흉내 내면서 어른이 막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러던 사람이 쿠데타를 기획하고 지휘했다고요? 계엄 당시에도
저때 저 점집에 있었다고 하니까 뭐 잘 되기 위해서 굿이라도 했나 보죠. 근데 시성이라도 드리고 계셨나 보네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내부 그래서 이제 외부 사진이 이렇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안산시 모범 무속인 보존위원 네. 믿음 희망 신뢰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왠지 따라했어요. 짝퉁스럽다 네. 좀. 네, 뭔가를 좀 따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어랑 뭐 이것저것. 이게 그 보니까 사진상으로 보니까 뭐 음료수 같은 것도 밑에 보이고요. 초코비 저런 것도 있죠. 과자 초코비랑- 같은 것도 보이고 카스도 보이고. 네, 저런 게 이제 있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에 꽃에 요구르트에 북어 대가리. 뭐 무속인 흉내를 내긴 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굿이라도 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다녔다는데 뭐 저 오죽하면은 점집 후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아, 후기도 있던가요? 네, 실제로 뭐 후기를 두 갈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보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최악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족족마다 틀리는지 모르겠다. 짝퉁이 다 있냐? 이런 것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 워낙 이 사람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불명예제 때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제 박선원 의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죽은 뱀에서 나온 구더기를 닭한테 먹여서 그 닭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뱀닭? 그걸 뱀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걸 팔았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요. 뱀을 그냥 냅두면요 썩잖아요. 그럼 거기서 구더기가 나와요. 그 구더기를 가지고 이제 닭을 키운다. 그래서 뱀닭이라 그런다는데 사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뱀을 그러면 뱀이 몇 마리가 필요할 것 같아. 저 혹시 우리 이내 씨 뱀 봤어요? 실물? 아니요, 전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자라는 뱀 대부분 보면은 굵기가 이 엄지 손가락밖에 안 되는 게 굵기가 대부분이에요. 조금 커봤자 만약에 굵기가 요 정도 나오잖아요. 요 정도 나오잖아. 그럼 이건 엄청 큰 뱀이야. 이런 뱀은 구렁이 정도인데 이건 정말 드물어요. 대체로 보면은 조금 굵다고 해봐야 이게 이 손가락 두 마디 거죠? 정도, 요 정도 굵기, 요 정도 되는 게 근데 이게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들어서 이거를 닭에 먹이는데 이거를 닭이 뭐 하나만 먹나? 1년 365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뱀이 그렇죠.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엄청 필요하겠죠. 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뱀닭 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다. 이게 기자들도 기사 잘 써야 돼요. 이거를 네. 그냥 듣는 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의문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뱀이 얼마나 많길래 뱀을 바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구더기가 먹기 위해서 그 구더기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군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모이는 무속인들은 대체로 보면 사기성이 농후하네요. 그렇죠. 뭐 사실 마리아 그냥 무속인이라고 좋게 평가해 주는 거지 사실 사이비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보고 또 선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건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건진. 네. 이 사람은 무속인인지 어떨 때 보면은 또 불교계 인사 행세를 또 해요. 그러니까요. 뭐 일광조계종이라 그랬다가 일붕종이라 그랬다가 세계 법왕청이라 그랬다가 그 서경보 스님인가 하는 분이 그 법왕청을 뭐 했다고 하는데 이 서경보 맞아요. 스님이 본인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밑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야. 정상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서경보 그분도 조계종 나와가지고 예, 조계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통 불교에서 벗어난 길을 걸으셨다가 그 그죠. 제자 양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제자 양성을 했는지 아니면 먹고 살려고 제자를 자꾸 들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희한하게 이상한 제자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건진이죠. 건진이었다. 네. 이 건진 그러니까 참 건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사기꾼 사입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무속인들이 건진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는 게 건진을 무속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누가 이런 무속을 있냐고. 대한민국의 우리 무속이라는 게 되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 그 풍속 가운데 무속 가운데 그 소 가죽을 산채로 벗겨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거는 또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아까 우리 그 노상원 비슷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건진이 원래는 그 한참 윤석열 캠프에서 오래 활동했었다. 그렇지. 그 가족들도 활동했었다. 그런 얘기가 가족들까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굿, 이 사람도 굿했구나. 네, 언주역, 언주역? 네, 좀 읽어드리면 네. 언주역 인근의 한 단독주택 2층에다가 법당을 차리고서는 신점, 누름굿 이런 무속 활동을 했고, 그 다음 본인을 그 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했는데, 원래는 그 김건희 그 커버나 컨텐츠에서 맞아요. 깊은 관련이 있었고, 그 명함도 있죠. 무슨 네. 이사 명함도 있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고문 명함도 있었고, 그리고서는 계속 자기가 뭐 국사가 될 사람이다. 국사가 된대요? 본인을 엄청난 그 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라스푸틴 같은 사람인 거지. 네, 그쵸. 근데 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주변에 꽤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F4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무속인 역할만 하면은 글쎄 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직접 국정에 뛰어들었다는 거, 심지어 쿠데타에 뛰어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와, 진짜 와, 욕 나오네. 진짜 법규 나오네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건진 같은 경우에 그 일광조계종이라고 하는 데서 그 행사를 벌인 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그 김건희, 윤석열 연등이 있고, 사실 저기에 윤한홍도 있거든요. 윤한홍 있어요. 저 연등에 윤한홍도. 그러니까 원래 윤한홍도 전시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 행사에 윤한홍 연등도 있어요. 야, 참고로. 윤한홍 의원 지금 저기 그 상임위원장 하고 계신데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뭘 좀 전시가, 바치셨나? 그치, 전시가 뭐 자기 이름 팔고 다닌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입장 표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윤한홍 의원도 꽤나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전시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일광조계종 행사에 김건희, 윤석열 이름이 적힌 연등, 저 연등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돈 내야죠. 돈 꽤나 내야 된다고. 많이 내죠. 네. 저렇게 이름을 행사장에 이름 걸린 이거를 걸려면은 기백만 원씩은 내야 될 걸요. 어휴, 그래, 참 저런 돈 내고서는 했는데, 저 행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 가죽을 벗겨서, 살아있는 소를 그 전시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이 사진 내가 보면 제가 저 모자이크 된 걸 찾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전 모자이크 네. 안 된 걸 봤거든요. 진짜 겁나요. 그러니까 저거 말고 사진이 또 하나 있는 게, 실제로 그 소가 눈 감고서는 혀 빼물고 있는 사진에 그 생살 벗겨진 게 있잖아요. 가죽이 벗겨진 게.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서 너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이건 학대잖아요. 그쵸. 학대요, 학대. 그냥 그 살아있는 소를 기절시켜가지고 괴롭히는 그러고서는 거에 단지 소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거를 가죽만 벗긴 것도 아니고, 원래는 그 삼지창으로 심장 꽂아서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불교 행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절대 안 되죠. 살생이 아니 살생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살생이 금지인데, 그러니까 무속에서도 저거는 그 살 날릴 때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무속에서는 살 날리는 행사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이미 사라졌어. 근데 저거를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저주나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그런 거 이제 원한이 많이 쌓이고 원한과 고통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뭔가를 어떤 그 굿이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한과 고통이 어떤 그 목표물에 다다른다. 원한과 고통이 다다르면 뭐야? 저주죠. 그래서 저주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거를 눈앞에서 본다? 이건 그런 저주는 몰래 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한다? 또라이예요. 이건 또라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저 문제는 저 일광조계종 그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신천지하고 또 관련이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있었잖아요. 예.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 관련 네.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왜 신천지가 무슨 세계 종교 평화 어쩌고 하는 뭐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에 매번 등장한 사람이 그래서 이 일붕종, 일광조계종 혹은 세계법왕청 꼭 거기 가가지고 이 신천지 행사에 가가지고 일광종 대표 누구라고 그러니까 종교 평화회의 하면은 다른데 그 다른 종교 사람들 모시고 뭐 종교 있잖아요. 대통합이라는 명목하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일광조계종 대표라고 온 사람은 항상 건진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가 벌써 2년 전에 준비했던 자료인데 일붕 돼 있잖아요. 일붕종이에요. 서경보 스님 호가 일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붕종인데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나? 아니면 일붕족에서 이 사람이 탈퇴를 했나? 했던 건 일광조계종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일광종이 되고 또 일붕에서 일붕 선교종, 세계 법왕청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항상 등장해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항상 신천지 행사에 가면은 건진이 있다고 있었죠. 유명한 얘기죠, 얘기는.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찾은 거에는 그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이게 그 일광조계종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 그냥 똑같은 건데 거기 수석부회장 출신인 최 씨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그 이만희 그 HWPL 그 최대 행사 만국회의에 계속 참석하면서 신천지 활동을 꽤나 열심히 했었대요. 그 사람은 뭐 무슨 종정이 아니라 불교 무슨 종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뭐 법명이 있어요. 의천 뭐 해암 호를 해암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는 이러면 다 그렇게 해놨는데 해암 스님이라고 또 그 유명한 뭐 의천국사도 있지 않나요? 뭐 아무튼 네. 잘 갖다 붙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최 씨가 전 씨, 그러니까 지금 건진하고도 꽤나 이제 깊은 연관이 있고 같이 그 일광조계종 안에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러니까 아마 연결이 되려고 하면 다 이미 연결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종정협의회가 없어요. 불교 종단협의회는 있는데 불교 종단협의회에 그 소속 스님들이 모이죠. 근데 종정 스님들끼리는 절대 안 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정 스님 교황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교황이 함부로 나댑니까? 안 나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정협의회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종단협의회 안에 종정 스님들끼리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만날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 외에 종정협의회 그거는 사이비 모임이에요. 불교계 중에서도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이름만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종정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뭘로 하느냐면 정치인들한테 연주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연주를 돼서 자기들 이권 사업을 하는 거지. 신천지 똑같아요.
아, 내가 하도 신천지를 까다 보니까 신천지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했더라고. 근데 제 방송에 와가지고 그 악플 달는 사람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신천지, 하나가 저기 이낙연 쪽 낙엽당, 또 하나가 저기 모 유튜버. 정도를 걸으셔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주 두고 봅시다. 네. 네. 어? 야, 대단하네 하여튼간에. 그 뭐 나중에 얘기로는 지금 뭐 여기에는 없지만은 그 세계일보에서도 단독으로 내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하고 이랬을 때 그 내부의 배경을 보니까 전씨 그 건진법사가 하지 말라고 이만희도 영매니까 부드럽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윤석열이 안 했다라는 얘기가 참 당황스러운 게 사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 하셨어야 돼요. 아니 노발대발 하셨대. 근데 이 양반이 워낙에 그걸로 끝이야. 그때 아니 코로나 때잖아요. 온 국민의 안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압수수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 검찰총장 따위가 지금 온 그것도 국민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네.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결국에 그거를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 직접 해결해 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미웠겠어. 그때부터 이를 갈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진천지고 윤석열이고 건진이고. 참 또 열받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 건진이 그냥 건진으로서 존재할 줄 알았지 이렇게 신천지랑 꽤나 깊이 있게 연결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뭐 사이비는 사이비끼리 그러니까요. 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극은 극끼리 통하니까요. 네. 자, 그 윤석열 주변에 사이비 또 하나 있죠. 예, 유명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아저씨죠. 이할배. 예. 사실 잊혀졌었어요, 잠깐. 이병철 씨. 나이가 참 다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분의 나이는 젊습니다. 아직 아직 칠순이 안 됐어요. 환갑 조금 넘었나? 작년에 환갑이 넘었다든가 어쨌든가 하여튼 얼마 안 돼요. 실제 나이는. 작년에 환갑을 넘었다고요? 예. 몇 살 안 많아요. 60년 제가 알기로 윤석열보다 나이가 적은 걸로 알아요. 에? 환갑 넘은 것 같죠? 아니에요. 58년생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별로 나이가 안 많아. 어우. 58년생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러고 보니. 별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와. 그 머리 염색하고 다니면은 저보다 젊어 보일런지도 몰라요. 수염 깎고 이렇게 하면은 에이, 그렇진 않겠죠.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네. 네. 아무튼 이 천공은 요즘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사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천공은 그 9월 달에 왜 기시다가 방 안에서 그때 뭐 신라 호텔에 와 있었다. 그랬죠. 네, 그게 이제 근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공이 탄핵, 불법 계엄 이후에 그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이 사람이 잊혀져 있었죠. 네, 그 자리를 메꾼 사람이 명태균이었고요. 네, 자, 이 잊혀졌던 천공이 지금 최근에 이 불법 계엄 국면에 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자, 뭐라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짜증나네. 아이고 자. 갑자기 뭐 막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늘에서 점지 안 해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다. 어쩌라고?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윤석열이다. 시국이 어려울 때 박정희가 그렇게 나왔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앞장설 수 있는 결심을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뭔 소리야? 뭔 불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들이 더 화가 나는데요.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래고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불법 계엄 이후에 탄핵된 이 정국이 윤석열한테는 나름 시련을 겪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
이 새끼도 감옥에 좀 쳐넣어야 되겠구만. 아, 내란 이거 동조예요, 이거. 아, 아니 어떤 게 정의인지 천선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거라고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냐?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돌다가 이제 천공으로 다시 아, 돌고 돌고 돌아서 천공으로 온 아, 거죠. 건진 돌아서 명태균 돌아서 다시 천공으로 돌아왔군요. 와서 이제 지금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야, 참. 또 이상한 말도 더 했나 보네요. 네. 100일 동안 공부하라고? 뭐야 이거? 그 다음 이번 동지를 기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내년 설안에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은 힘이 바뀌어 버린다. 자, 동지는 내일 모레예요. 12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럴 거예요. 22일인가? 자, 그러니까 동지까지 버티란 얘기인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건가? 저 동지가 음력 동지인지 양력 동지인지 이제 아이씨, 상관없고 왜 그래? 동지는 똑같아. 동지는 똑같죠, 맞아. 동지는 똑같고 저 지금 설까지 지금 어쨌든 정리가 그치. 되면 설은 아마 내년 네. 음력설을 말하는 것 이제 같은데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저 시기까지만 버티면 윤 대통령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보내도 안 받고 안 받고 뭐 찾아가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에 저렇게 왜 버티려고 하는가 윤석열과 그러니까 단순히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아 김건희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김어준 씨도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뭐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을 바란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지가 했었는데 통일 대통령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저 천공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가을쯤에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버티면 남북통일 된다. 네, 남북통일 된다. 그리고 김건희도 본인이 그 최재형 목사와 그 디올백 한참 받고 있을 때도 뭐 자기가 남북 문제 좀 나설 생각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게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 봤을 때 그 2025년에 남북 통일 된다고 큰 되니까 소리를 그 떵떵 다음에 쳤어요.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은 북한 원점 타격 왜 자꾸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원점 타격이니 북한에 대한 전쟁 일으키겠다고 설쳤는지 솔직히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었는데 그 천공이구나. 예. 천공이 말하는 남북 통일이란 결국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는 말인 거죠. 이 또라이 새끼들 아냐. 돌았네.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거는 그냥 설 중에 설 중에 설인데 원래 그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나서 몇 년 안으로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그 여자 대통령이 그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설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천공이 이상한 설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남북 통일을 얘기한 다음에 김건희가 그걸 믿고 자기가 차기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에 박근혜 때 박근혜를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그 돌았었어요. 통일대박론 그런 얘기도 그 다 괜히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그랬죠. 얘기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김건희가 지 거라고 생각했구나.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니니까 나다. 이미 영구 집권은 꿈꾸고 있는데 통일 대통령 이러면 또 얼마나 모양새가 좋아요. 또라이도 참, 야, 거의 또라이 집단인데요. 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우리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권에서 비상식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럴듯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속도 아니에요. 무속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말 없.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얘들은 사입이라는 걸 의미해요. 정상적인 우리나라
그 무속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다르죠. 어우, 지금 또라이들 같아. 일반 사회 통념을 벗어났는데 근데 지금 뭐 천국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태균이 아저씨, 명태 아저씨. 네. 이분은 제가 붙여봤어요. 역술인 아니라던 명태균, 역술인 도 했네. 네. 재밌는 건 이 명태균 씨가 저희 오밤중 뉴스에 가끔씩 슈퍼챗을 쏴주신 분 명태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명태균인지는 몰라. 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명태균 쏘겠어. 네네. 근데 마치 감옥에서 쏘는 것처럼 장난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명태균 얘가 올라와 맨날. 오늘도 올라올 거야. 지금 좀 올라왔을지도 몰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이 사람도 이렇게 역술 아, 뭐 웃긴 게 본인은 역술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역술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고소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나오는 것들은 역술하고 있는 것들이 미륵보살이잖아, 역술이 너무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륵보살이잖아, 역술인이 아니라. 아, 정말. 미륵보살은 자기가 부처님이란 거야. 실제로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떠들고 다녔잖아. 와, 대단한 사람들 많네요. 많죠. 이 사람들 근데 정상이 하나도 없어. 역술인이고 저기 무속인이고 다 좋은데 정상이 없어. 지금 정상이 아닌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뭔가 조금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한데요. 영적인 대화 많이 하신다던. 예. 지금 강희경 씨가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윤희 장님무사고 김건희가 안전뱅이 주술사다. 그래서 그 장모 최은순에 대한 부분 구속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명태균의 그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그 실제로 청와대에 대한 뭐 아무튼 풍수지리 그러니까 얘기를 유사 풍수지리 풍수지리가 아닌 유사 풍수지리를 얘기를 별걸 다 합니다. 했네. 네. 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한 거죠. 그런 조언도였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명태균의 SNS 작년 10월 달에 올라온 건데 청와대터는 뒷산인 백악산과 북악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봉우리를 서로 등지고 있어서 배신을 뜻하는 곳이라서 흉지다, 좋은 곳이 아니다. 이렇게 떠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백악산, 북악산 이렇게 해서 올려놨네. 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실제로 갖고 왔더라고. 그럼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식 내가 웃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명태균 거였구나. 야, 어처구니가 없네. 근데 이거 사입이에요. 이거 정상적인 풍수 아니에요. 풍수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본대. 진짜 너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말만 다 갖다 붙이고 좋은 말만 하면 그게 다 풍수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속에서 이게 그냥 풍수지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의 동양식의 개념으로 지리 인문학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리를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그런 영적인 거 뭐 기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여기는 기운이 좋고 여기는 기운이 안 좋고 뭐 여기는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아버지 뭐 아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원래 풍수지리라는 게 풍수지잖아요. 지수화풍이라거든요. 지수화풍. 이게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적게 입으며 자연의 혜택은 많이 볼 수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무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 공원묘원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산에다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산짐승, 들짐승이 와가지고 묘를 파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 우리 공원묘원 같은 게 갑자기 산사태 나가지고 쓸고 내려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그런 산사태 내가지고 내 부모님 묘소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어디에 묘를 써야지 묘소가 잘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까? 위치를 찾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게 풍수지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산사태가 안 날 곳, 가장 그 홍수를 안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햇볕은 잘 들고 물은 잘 빠지며 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어디가 가장 좋을까? 내가 거기 1년 살아보고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걸 해가지고 아 여기는 산의 모양이나 지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좋겠네라고 했던 게 그게 사실은 풍수지리예요. 근데 이게 뭐 기운 이게 무속이라고 되게 황당한 내용인 거고 제일 재밌는 부분이 왜 차량산맥 이남 지역의 사람들은 쓰지 마라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옛날부터 차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거기는 지세가 거꾸로 돼 있어서 어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왜 나왔느냐? 뭐 지세가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거기가? 그게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동쪽에 산이 높고 서쪽에 낮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호남 쪽 가서 차량산맥 부근이 되면 갑자기 산이 한번 훅 높아졌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다 이거 자기들 볼 때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산맥은 북서쪽에서 아니 저기 우리나라는 저기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산맥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차량산맥만 살짝 올라갔어. 그걸 해가지고 그게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여기는 그게 좀 이상하니까 이쪽은 우리가 뭔지 몰라오니까 기분 나빠 가지 마.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호남 차별의 근거로 삼았던 것과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미신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동양의 인문학, 지리 인문학인데 지리 인문학을 미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명태균 같은 얼치기들이 주로 하는. 근데 이런 얼치기들이 윤석열 주변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널리고 널렸죠. 심지어 그 명태균이 천공은 또 하수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그래. 건지는 천공 보고 별 하수라 그러고, 천공은 또 명태균한테 또 하수 취급받고, 또 그 와중에 또 무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F4가 아니네, F5네. 원래 사실 F5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배우고 다닐까. 아이 그래도 근데 지금 사실 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저 한 말씀만 드리면 저 진짜 제가 이번에 이 무속 준비하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무속 논란이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선 때부터 계속 이 얘기는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예. 심지어 신천지까지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 무속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면은 엄청 큰 이슈인데 저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작심 비판 좀 할게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 목사들 그 윤석열한테 뭐 안수기도 해주고 뭐 윤석열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저 무속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 절대로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 10계명에 1번으로 박혀 있는 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명시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연결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차등을 둔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상숭배라는 걸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하면 아니 본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목사라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저게 저렇게 밝혀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했다. 정말 미안하다. 목사들이 나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뭐 같이 회개를 하든 말든 하죠. 근데 성도들도 회개 안 하고 이 목사들도 회개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심지어 이번에 국가조창 기도회 때 그 박안수가 기도해주고 박안수가 기도해주고 역정놈이 했구나. 네, 박안수가 기도해주고 그 옆에 뭐 안창호 인권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권성동 나경원 이런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윤석열을 위해서. 그랬던 인간
역적들이 모였네. 네. 역적 모의하고 있었네. 네, 그래서 거기 목사들도 얼마나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저 무속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정광호 같은 사이비만 데려다 놓고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런 무속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그 무속을 지지했던 윤석열을 내가 지지하고 있었구나. 진짜 좀 통탄하고 회개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안 바뀌고 있으니까 전 진짜 기독교는 망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속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무속을 냅둔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독교가 바뀌질 않으니까 저런 무속이 날뛰어도 아무 말도 못하죠. 아니 뭐 저런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스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스님들도 와 근데 저런 사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다른 종교들도 뭐라 할 수 있는데 전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는 특히나 무속이나 이런 거는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거고 저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무속을 믿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은 뻔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가 아니 일반 종교가 그 특히나 그 기독교는 무속을 또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충성하고 아첨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무속도 무속 같아야 말이지. 이거는 무속도 아 아니야. 그러니까요. 솔직히. 무속도 아니에요. 무속도 솔직히 아니야. 저게 진짜 뭐예요? 무속인들 되게 싫어해요. 어. 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속인으로 분류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근데 저게 뭐예요? 저게 뭐야 진짜. 어? 저런 걸 보고 사기꾼들이라 그러고 혹세무민이라 그래요. 옛날 같으면 혹세무민한다고 얘가 다 참수형에 처해졌을 거야. 일찌감치 참수형에 처해졌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들이에요. 언론들은 다 알았어. 그런데 저걸 미화하기 급급했다는 게 참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모른 척하고 윤석열 이제 까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빛과 소금은커녕 부패와 거짓에 소굴이 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윤석열 신나게 까면서 또 이재명 대표도 신나게 까던데. 그래야지 사람들을 또 속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속상합니다. 예. 핏대는 오르는데요. 자, 우리 다음 주에 계속 핏대 이어서 올리기로 하고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길었어요. 1시간이 돼 갑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